네, 한중 정상이 현재 소규모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와 북핵 해법과 관련한 깊은 대화가 이루어졌을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개관교수,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중 정상이 조금 전 이제 확대 정상회담을 마쳤는데 예상 시간보다 20분 정도 더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내용이 오갔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그 얘기가 아니라면 얘기가 길어지기가 쉽지 않겠죠. 아, 예. 이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 간에 사실 그동안 상당히 불편한 그런 기류들이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부분을 해소시킨 걸로 보여지고요. 예. 따라서 20여 분 동안 이렇게 초과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중국 측에 설명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중국 측에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바라보는 또 자신들만의 그런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측에도 설명하는 계기가 됐을 걸로 여겨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제 사드로 인해서 한중 간에 경제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그런 단체 여행객들의 숫자도 굉장히 급감을 했고 예.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좀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중국 내수 시장 그 비중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그만큼 많이 진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중국 정부에 전달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이제 최근 그런 일시적인 어려움을 역지사지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중국 방문에 앞서서 중국 국영방송사 CCTV와의 그 인터뷰에서도 역지사지란 발언을 했었거든요. 역지사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예. 한중 양국은 어차피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양국 관계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을 갖게 된 그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그동안의 교착 상황을 푸는데 양쪽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예. 그걸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는 또 이 역지사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웃 간에도 뭐 마찰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것이 사실 처지를 바꿔서 이제 생각해 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전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한중 관계가 정말 롤러코스터처럼 좋았다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사드 네. 문제로 인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중 간에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은 이런 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도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를 이제 봉합하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이 역지사지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의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사드 관련 문제인데 시진핑 주석이 확대 회담에서 모두 발언할 때 이 사드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뭐 모두가 아는 이유로 이렇게 에둘러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게 볼 수 있을까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에 관련돼서 우리와는 분명히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젠 이걸 좀 덮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의견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리도 이제 삼불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세워서 사실 이 중국과의 사드 갈등을 이제 봉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사드 배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사실 배치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미국의 MD가
자신들의 앞마당까지 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 심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모든 국민들이 그 점을 서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좀 이렇게 한중간에 좀 안 좋았다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해 7월에 사드 배치를 전격적으로 이제 건의하고 승인할 때 그때 마침 이제 남중국해 문제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러한 전격적인 이런 배치 결정이 나와서 사실 중국의 그 베이징에서는 한국이 우리의 등에 칼을 꼽은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봉합이 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중 간에 서로 그 사드 문제에 대한 이제는 좀 깊은 이해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오늘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중 양국과는 그동안에도 수교 25년 동안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관계 발전을 이루어온 것은 양국이 처해 있는 위치가 서로 간에 그럴 만한 그런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 사드 문제로 관계가 후퇴된 것을 이제는 양국이 공히 회복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도 특히나 중국 시장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문재인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국정의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국 관계를 확고하게 새로운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아마 힘을 쏟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이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일 일정은 또 중국의 서열 2위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리커창 총리와도 이제 회동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서는 또 사드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경제라든가 중국 국내 관련된 그런 정치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드 언급보다는 사실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네.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걸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한중 FTA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향후 중국 내수 시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또 강한 부분을 또 언급해서 그 부분에 이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제 리커창 총리와의 만남은 아마 이제 경제가 주로 화두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뭐 북한 핵과 관련된 문제도 조금은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드 문제는 앞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애둘러서 표현해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그런 메커니즘적인 걸 봤을 때는 뭐 별다른 언급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또 이 사드가 또 경제적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겠죠. 또 시진핑 주석이 2022년에 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을 예정인데 또 이것 때문에 내년에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또 참석해 주겠느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반응을 나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보도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예. 오늘자 인민일보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상당히 큰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 중국도 한국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중국이 스스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지도자나 국민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올림픽 때나 아시안 게임 때 비슷한 선례가 있는데 그렇게 비추어 보면은 아마 뭐 지금 현 단계에서 가부를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예. 지도자가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또 좀 확대 정상회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또 노영민 주중대사를 그 추도식에 참석하게 한 것을 중국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중국 간에는 과거 이제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공통점이 있고 또한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과 역사적 문제로 사실 지금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항일이라는 것은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그냥 이유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예. 네. 특히 일본의 그런 잔악성을 보여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동질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더욱더 신경을 쓴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동질성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도 향후 또 다른 문제에서 마찰이 빚었을 때 또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행보는 중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중국 서민식당을 방문해서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교적 서민적인 예.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활동을 기획하고 또 행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의 결단 욕구는 하기 힘든 일이죠. 옆에서 건의하기는. 중국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시진핑 주석이 유사한 말하자면 만두집에 가서 네. 중국 네. 국민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뭐 유사한 그런 제스처를 외국 정상이 보여줬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한테 분명히 좋은 인상을 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예. 일각의 그래서 네, 사실 말씀하시죠. 그 오늘 오전에 이제 드셨던 음식들을 보면은 뭐 중국에서 가장 예. 이제 기본적인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또장이라는 이제 콩물과 예. 요티아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꽈배기 같은 건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중국 살 때 많이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인데 예. 그런 이제 그 중국 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음식을 드심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중국 가뜩이나 이제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 일반적인 여론도 좋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아침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뭐 중국에 또 가실 일이 있다라면은 이런 서민적인 행보를 통해서 한중 간의 그런 이질감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조금 전 소규모 정상회담이 종료가 되고 또 바로 국빈 만찬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 예정 시간보다 또 20여 분 정도 늦춰진 상태에서 소규모 정상회담이 종료가 됐고요. 이제 양국 정상들이 만찬을 이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정상회담도 마쳤는데 아무래도 확대 정상회담보다는 좀 더 밀도 있는 의제들이 나눠졌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또 중심이 됐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과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을 걸로 여겨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맞닿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예. 특히 이제 북한을 옥죄할 수 있는 송유관을 또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통령님 입장에서는 그 지금 국제 사회가 여러 가지 제재들을 북한에 진행 중에 있고 또 한국과 중국 간에는 대화로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풀어야 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과 제재, 즉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제재 조치들을 통해서 아마 대화의 장으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된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하셨을 것 같고요. 특히 예. 시진핑, 특히 주석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그러한 입장에는 같은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좀 오랜 대화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또 교수님께서는 이 소규모 정상회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소규모 정상회담은 이제 그 정상회담 중에서 정상과 주변에 한두 사람 아니면 통역만 이렇게 네. 회동하고 하는 형식인데 공개적으로라기보다는 정상끼리 속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중요한 의제가 됐을 것은 이제 그 가장 뭐 관심 있는 사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 그렇게 언급하는 걸로 넘어갔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있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같이 처해 있는 공통의 난제 중에 하나가 북한 핵 문제일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를 놓고 그동안에 중국은
말하자면 쌍중단 그리고 쌍궤 병행의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지금 그것만 가지고는 또 해결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중국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시점에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그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조금 부드러운 주제로 넘어가서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 넥타이를 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넥타이 색깔도 외교적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7월에 독일에서 열렸던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제 빨간 넥타이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파란 넥타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외교관에서는 이 넥타이 색깔 등 패션에서도 양국 우호의 수준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정상이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로 언급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한중 간의 그 불편했던 시기를 넘어서 이제는 봉합의 그런 갈등을 봉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국이 좀 보조를 맞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또 조금 전 이제 종료된 소규모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공동 성명 없이 이제 양국이 서로의 각자 언론에게 따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대부분 정상회담이 마치면은 이제 양국 정상이 같이 나와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동 성명을 내지 않는 것을 이제 청와대는 이제 좀 좋은 시그널이다, 뭐 서로를 배려하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사안이나 서로 처해 있는 입장에서 따라서 서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서로 입장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것을 서로 자국 국민하고 상대방 국민에게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공동성명을 내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다 알다시피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으로 서로의 입장을 발표해서 상대방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감안해서 안 내기로 미리 서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이 충분히 다 협의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라고 보면은 우리는 지나치게 공동성명이 나왔다 안 나왔다를 가지고 양국 관계가 지금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지나치게 형식 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 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서로 의견이 지금 뭐 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이게 공동 성명이 중요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이제 국빈으로 중국에 방문해서 외교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네. 또 그동안 그 사드 갈등 때문에 사실 그 한중 관계가 좋은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중국에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공동성명을 안 낸다는 걸 미리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이 네. 됐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새로운 현상은 아니고 공동성명을 비록 안 내지만 피차의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 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성명을 안 내므로써 문제를 만들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가시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국민들이 다 그동안 답답하게 느끼고 있었던 사드 문제로 인한 그렇죠. 양국 경제관계의 경색이었는데 그 경제관계의 경색을 얼마나 풀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성패가 달린 네, 공동 성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네. 두 분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핵심 참모만 참여했던 소규모 정상회담이 한 20분 정도를 넘겨서 조금 전에 종료를 했고요. 이제 인민대회당 금색대청에서 국빈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빈 만찬 이후에는 이제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문화 교류의 밤이 있을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화 공연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미가 그 있겠네요. 인민대회당에서 양국 정상이 참석해서 이게 첫 문화 공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국빈 만찬 후에 수교 25주년 공연도 이게 함께 관람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한중 간에 그동안 특히 그 한류와 관련돼서 그 사드 갈등과 연관되어 그 중국 정부가 많은 그 부분을 좀 차단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문화 공연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접고 새로운 단계로 이제 도약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에는 또 그
문 대통령을 지지했던 김영석 그 작곡가가 예술 감독으로 참여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그다음에 중국의 문화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이번 공연은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한중 양국 관계의 우위를 돈독히 하는 그런 계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양국의 문화 교류가 사드 갈등 이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앞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입국했을 때 홀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화 공연을 함께 관람함으로써 뭐 그런 홀대 논란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문화 공연은 아마 대통령께서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기획이 돼 있었을 네네. 것이고 그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주중 대사를 남경에 가라고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의전을 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걸 비교하는 언론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충분히 다른 정상회담이 커버할 수 없는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작은 일에서 그렇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앞서 저희가 계속 언급했다시피 이제 사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굉장히 이제 냉각된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됐는데 조금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한중 간의 관계에 좀 더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한중 간의 여러 부분에서 많은 마찰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이번 이제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일정 부분은 해소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중국이 과연 이제 어떤 행동을 보여줄 것이냐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관광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한적으로 단체 여행객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좀 중국 정부가 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동안 뭐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는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롯데 같은 경우에 좀 차별을 좀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중국이 좀 해소시켜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좀 해결이 됐으면 하지만은 아마 중국 입장에서는 천천히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너무 조급히 상황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과연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결과를 예상하십니까? 정상회담을 우리 정부가 상당히 말하자면 역점을 두고 추진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리고 연내에 이거를 달성을 해야겠다고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목표는 냉각된 그 한중 관계의 경색을 푸는 데 있었지 않았나. 제가 중국 신문에서 난 것을 보고 봤지만 말레이시아 언론은 이번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무너진 울타리를 수리하는 그런 여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그 외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그리고 그런 결과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아직 뭐 내일 모레 또 이렇게 일정이 예. 남아 있지만 또 특히 이제 중경을 가시게 되는데 거기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예. 또 중국이 예전 임시정부의 거점이기도 예, 예. 있고요. 예. 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임시정부의 그 소재지를 찾아간다는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고 중국이 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1대1로에 협력할 수 있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말하자면 1대1로에 우리가 활로를 찾는, 네.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바를 찾는 그런 서로 윈윈의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장소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의 서부에 있는 소위 서삼각이라고 해서 중경, 서안 그리고 성도 이렇게 세 도시가 중국의 서부 대개발과 또 지금 중국을 서쪽을 향하는
이제 1대1로의 중요한 그 거점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 중에서 특히 중경을 찾으셔서 거기에 가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도 격려하고 또 이번에 많이 동행하는 우리 기업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 기업들과 만날 기회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1년 동안 그 사드 로 말미암아서 경색됐던 경제적인 그 관계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예. 좋은 계기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개관교수,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